네, 금요일 연준와처 시간입니다. 연준의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매크로 변수들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코너인데요. 이코노미 21의 양형빈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특히 오늘 저녁에는 실업률까지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나 경제 지표들이 최근엔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것은 구인 이직 보고서와 또 2차 Q&A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구인 이직 보고서의 지표에서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요거는 3개월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발표가 분기별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9월까지가 3분기였으니까 한 달 뒤 뭐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네, 이렇게 이제 이 지연이 돼서 발표가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번 주였죠. 굉장히 중요한 졸트는 뭐 요거는 이제 한 달마다 발표되는 거지만요. 네. 거기 GDP도 나오고 그다음에 QRA라는 거 재무부의 이 국채 발행 계획까지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정신없는 한 주였는데요. 네. 이 졸트라는 거는 사실 고용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고용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번 달 초 10월 4일이었던 거예요. 그때도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럼 그때는 뭐가 나왔냐면 실업률이 나왔고 그다음에 전체 고용은 우리가 얼만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줄었습니다 하는 게 나왔고요. 네. 이번 주에 발표됐던 이 졸트라는 구인 이직 보고서는 이건 네. 뭐냐면은 기업도 조사하고 일하는 사람도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기업을 조사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기업은 몇 명을 지금 채용하려고 고용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그러니까 구인 광고를 뭐 이제 얼마나 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서 네.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는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신은 지금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습니까? 네. 아니면 뭐 흔히 뭐 잘렸다 그러죠. 해고됐습니까? 또는 스스로 이 사직을 했나?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네. 또 기업한테는 또 동일하게 반대로 이번 달에는 몇 명을 고용하셨나요? 요걸 물어봅니다. 채용을 몇 명을 했나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이 왼쪽 차트를 보면 이게 기업이 우리는 지금 몇 명을 고용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구인 차트입니다. 그럼 구인 차트는 여기 동그라미 보시면 감소했죠. 네. 덜 뽑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좋다. 있구나. 네. 그리고 또 차트를 보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네.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것 같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오른쪽 차트를 보면은 파란색은 채용한 겁니다. 네. 채용이 올라갔죠. 네. 그다음에 밑에 점선으로 된 빨간색은 이직. 그러니까 여기서 이직은 직장을 이사할 때 이자가 아니라 네. 이별할 때 이자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떠난 사람, 네네. 그만둔 사람이에요. 뭐 이게 이제 그만뒀든지 해고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채용 숫자에서 이직한 숫자를 빼면은 순수하게 고용된 사람이 나오겠죠. 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왼쪽은 구인, 기업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이번 달에는 이게 이제 올해 9월 건데요. 네. 지난달에는 기업은 별로 안 뽑겠어요. 이렇게 한 건데 구인 광고는 별로 덜 내겠어요 한 건데 실질적으로 한 걸 보면은 채용은 더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떠난 사람보다 채용이 더 많이 됐으니까 고용이 그만큼 늘었죠. 근데 요거는 언제 우리가 봤었냐면은 이제 11월이니까 10월이었죠. 10월 초에 네. 그 실업률하고 고용이 나왔을 때 고용이 그때 25만 4천 개 자리가 늘었거든요. 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대선을 때문에 정치적으로 네. 이거 뭐 통계 조작을 한 거 아니냐. 너무 일부러 좋게 좋게 냈다. 보이려고. 네. 그런데 이번에 거를 보면은 채용하고 이직이 있는데 채용이 더 늘었잖아요. 거의 이제 그 두 얘기가 사실 이게 연결이 돼서 이게 이제 10월 초에 발표했던 게 그렇게 뭐 이 조작은 아니고 뭐 근거가 있는 거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번에도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은 시장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021년 초 이후에 가장 작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10월 초에는 무려 25만 4천 명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초의 고용 지표와 이번에 나온 지표를 비교해서 살펴보자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 지금 차트의 오른쪽 그림에 그 동그라미 보면 이렇게 딱 스파이크가 이렇게 딱 피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용이 이제 10월 죄송합니다. 네. 10월 초에 이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고용이 굉장히 늘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약간 또 다른 통계로 한 이번 이제 10월 말에 나온 이번 주에 나왔던 졸트 보고서를 갖고서 채용은 몇 명 했고 네. 직장을 떠난 사람 몇 명이고 그 차이를 보면은 그건 얼마냐면 36만 2천 개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25만 4천보다는 좀 더 많지만은 어쨌든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게 조사 방법이 다른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거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조사 방법이 달리는지는 좀 약간 의문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해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네. 고용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 즉 월초에 나오는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월 말에 나오는 채용에서 이직을 뺀 요거는 흐름이 같아야 돼요. 네. 이게 다르면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두 조사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된 건데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비슷한지. 한 비교된 걸 저희가 차트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리고 그걸 설명하기 전에 네. 이제 이게 이 그림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욕조인데요. 네. 욕조에 이제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건 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다음에 이제 욕조의 밑에 보면 이제 배수구가 있죠. 네. 그거는 이직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채용하는 물 트는 게 더 많이 들어오고 이 배수하는 게 적게 나오면은 네. 이 물 높이는 점점 올라가겠죠. 네. 고용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거겠죠. 아주 너무나 이제 간단한 건데 네. 이 채용하고 이직 맨 왼쪽 끝에 있는 거고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월말에 발표하고 이 고용 수준 이거는 네. 월초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 사람들이 이걸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월초에 데이터하고 월말 데이터를 이거 같이 결합을 해서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 편한데 이게 월초에 뭐 실업률이랑 고용 나오고 월말에 졸트에서 뭐 구인 채용 이직 나오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니까 네. 요거 이제 같이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맞아요. 이렇게 같이 보면은 이해가 뭐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그림으로 이해를 쉽게 도와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구인율은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또 현재 구인율 추이는 어떤지 또 오늘 실업률도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 전에 이제 방금 전에 이 욕조로 비유했던 거를 네. 그걸 이제 보면요, 이 물높이가 올라가는 거, 네. 그거를 저는 저걸로 했습니다. 이 오렌지색, 주황색으로 나타냈고요. 네. 그 다음에 채용이 막 들어오는 거, 물이 들어오는 거하고 물이 나가는 거, 네. 그걸 채용해서 이직을 뺀 거, 그걸 파란색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거의 똑같이 가죠. 네.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물론 조사 방법이 달라서 두 개가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같이 가고 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거는 지난달 데이터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벌써 11월 1일이 됐지만은 네. 이 데이터는 9월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자료는 또 한참 있다 나오겠죠. 네. 근데 오늘 이제 바로 또 10월 그 첫 번째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맞아요. 실업률하고 고용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단 이제 지난달까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 구인율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구인율은 이제 계속 감소해서 네. 아까 맨 앞에 보여줬던 차트는 저 피크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꺾이는, 것만 네.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 좀 전체적으로 기간을 길게 놓고 보면은 지금은 언제냐면요. 그 코로나 직전 상황에 피크 쳤을 때보다 뭐 조금 낮은 상황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은 그냥 정상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피크를 쳤다는 거는 뭐냐면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었었잖아요. 실업이 네.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이제 다시 정상화되면서 기업들이 사람을 막 뽑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사람은 부족하고 뭐 집에서 일하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구인율이 치솟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비정상이었던 거지. 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상화의 과정인 거고 지금 이렇게 여전히 내려오고 있지만은 네. 여전히 이 코로나 직전에 이 최고치 근처이고 역사적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 파란색이죠. 파란색 네. 차트를 보시면은 역사적으로는 제일 높은 수준인 거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실업률을 보기 위해서 이번 주에 또 나온 게 이거는 매주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네. 그 실업수당 청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규로 실업수당 청구를 한 게 어제 나왔는데 12,000개가 줄었어요. 그다음에 계속 또 청구하는 분 있죠. 네. 요거는 일주일 전 데이터입니다. 네. 근데 이거 역시 26,000개가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실업이나 뭐 이런 거에 좀 이제 좀 좋은 영향들을 미칠 것이다. 물론 이게 지금 허리케인 영향 때문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중에 있는 거지. 네. 그 이전 수준을 다 회복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실업률이 뭐 늘어봤자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면 운이 좋으면은 현재 수준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구인율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봤을 때도 팬데믹 이후에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재무부가 10월 30일에 현지 시간이죠. 2차 QRA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1차에 이어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짚어볼게요. 네, QRA는 이제 재무부가 분기마다 분기가 지나고 그 한 달 후에 이번 분기에는 어느 정도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까지 2개 분기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재무부가 계획을 쭉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분기까지 계획을 하는데 그 다음 분기 이번 분기는 지난번에 이제 계획한 게 이제 나왔던 거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시장 예상대로 하고 있다는 거고로 요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지난번보다 갑자기 이번에 아주 우리 좀 뭔가 이상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하면은 이제 시장이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는 사실 거의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난 7월 요 밑에 왼쪽 밑에 있는 네. 그건 뭐냐면 지난 7월에 단기 국채를 90빌리언이니까 900억 달러를 발행하기로 네. 그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거쳤어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 지난 분기에. 네. 그래서 이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69빌리언이니까 690억 달러. 네. 즉 210억 달러 줄여서 발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는데요.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받을 때는 아무래도 MMF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게 단기 국채가 많아지면은 공급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싸지겠죠. 가격이 네. 싸진다는 건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물량이 많아지면 MMF가 단기 국채로 많이 가는데 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그 영래포 잔고가 줄어드는데 이게 물량이 줄어들면 영래포 잔고가 아무래도 늘어나는 방향으로 네. 그렇지만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수준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래포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QRA에서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는지 국채 발행은 계속 잘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이 이제 장기 국채 요거는 이제 발행 계획인데요. 저기 맨 오른쪽 끝에 이제 이 오렌지색 이걸 보면요. 네. 1084, 1103, 1088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예전 수준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장을 놀래키지 않았습니다. 네. 작년 11월에는 시장이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11월, 7월에는. 근데 이번에는 뭐 거의 놀라키지 않고 이제 이전에 계획했던 대로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QRA 발표를 하면은 크게 단기 국채는 얼마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국채는 얼마나 발행하겠습니다. 요걸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이제 단기 국채를 실제 발행한 거하고 QRA에서 계획한 거
그거를 한번 같이 보면은 여기서 파란색은 뭐냐면은 네. QRA 계획이에요. 그럼 매 분기에 얼마큼 발행하겠다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요 그래프 맨 앞쪽에 보면은 네. 맨 앞에 보면은 파란색 아주 작죠. 네. 근데 파란색 아주 조금 발행한다 그랬는데 이 오렌지색 이 주황색이 네. 거의 뭐 500 거의 600이니까 6천억 달러 가량 네. 줄었어요. 네. 그 얘기 뭐냐면 단기국채 발행을 안 하고 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단기국채는 만기가 계속 돌아오죠. 네. 그러면 단기국채들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 때는 왜 그랬느냐? 네. 저 때가 바로 그 이제 유명한 부채 한도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무부가 새로운 걸 못 하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거 들어오면 그냥 만기 정산해주고 요것만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요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12월 31일 올해까지 부채 한도가 이제 그 기존에 했던 거를 그 정부 이제 국회랑 상의를 해가지고 부채 한도 얼마인데 31.4조 달러인데 네. 지금 이제 부채가 36조인가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이미 넘어섰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일단 중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언제 회의를 해야 되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회의를 다시 해서 부채 한도를 늘리든지 뭐 네.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도 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평상시라면은 단기국채는 예상한 대로 보통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장기국채의 경우에는 네. 파란 게 예상이고 이 주황색이 그 실제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똑같죠. 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재무부가 미리 이 계획한 대로 QRA대로 거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채 한도가 있었던 이슈 외에는 그래도 시장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재무부가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QRA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QRA에서도 뭐 QT 종료 시점을 예상할 수 있다는 듯 뭐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더 눈여겨보면 좋을지 기자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네, QRA는 이제 재무부 혼자 재무부 관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중요한 은행 그다음에 딜러, 심지어 헤지펀드까지 참여를 합니다. 네. QRA는.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쫙 해서 이번 분기에는 얼마 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권고를 해요. 재무부에. 네. 그러면 재무부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 2년물은 얼마쯤 발행하고 뭐 10년물은 뭐 100억 달러 발행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고위원회에다가 다시 제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도 전문 딜러의 이 영향력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전문 딜러의 영향력은 지난 QRA 7월 거를 보면은, 연준의 QT, 그 중에서도 국채 부분 QT를 5,800억 달러죠. 이게 빌리언 달러니까요. 네. 24년에 이 정도 하겠다. 물론 회계연도지만요. 근데 네. 이거 계산해 보면은 거의 딱 맞았어요. 이게 이제 중위값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중위값은 얼마냐면 2025년 회계연도니까 이제 10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럼 내년 9월 말까지인데 얼마로 여기 예상했냐면 150빌리언이에요. 근데 매달 부채를 얼마 하냐면 25빌리언씩 하거든요. 네. 그러면 25 곱하기 6 하면은 150이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6개월 동안 QT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전문 딜러들이 예상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이 딜러들의 예상은 이제 중위값은 어느 정도냐면은 내년 3월이면 QT가 종료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225도 있죠. 네. 그럼 요거는 몇 개월이냐면 9개월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내년 6월이면은 QT가 종료될 것이다라고 이 QRA를 만드는데 가장 힘이 센 그 민간 기관인 딜러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년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오늘은 또 딜러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QT에 대해서 종료 시점에 대해서 예측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 기자님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와 함께한 연준와처 시간이었습니다.